고양이는 강아지들보다 구강 통증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게 느끼고, 근데 그 아픔을 숨기려는 본능이 굉장히 강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높은 곳에 있는 거 굉장히 좋아하죠. 이런 데서 착지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얼굴이 먼저 떨어지게 되면은 이 송곳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양치를 얼마나 빨리 하냐보다는 꾸준히 양치를 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안녕하세요, 동물치과 이원장입니다. 저희 병원이 강아지만 오는 병원으로 아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병원을 만들 때 고양이를 위한 진료실을 따로 만들 정도로 고양이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썼는데 안 와요. 고양이가 안 오십니다. 저희가 강아지만 하시는 줄 아세요? 근데 고양이도 잘 하거든요. 오늘 고양이 집사님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고양이 집사님들은 특히 양치해주기 정말 힘들죠. 강아지 키우는 친구들 얘기 들으면 그냥 꽉 붙잡고 하면 돼, 아니면은 양치해주고 간식 주면 돼, 양치해주고 산책 나가면 돼 이러는데, 고양이들은 우리 애가 처음 내는 소리를 낸다거나 뭐 냥냥 펀치를 날린다거나 뭐 숨어서 오질 않는다거나 하는 우리 아이의 낯선 모습들 때문에 깜짝 놀라서 포기하신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아, 내가 뭘 잘못했나?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예민하지? 속상하기도 하고, 아, 양치 안 해주면 큰일 난다 그랬는데 라고 해가지고 걱정도 되시고 그러실 겁니다. 이거는 집사님들 잘못도 애기들 성격 탓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고양이의 치아는 강아지의 치아 구조와는 굉장히 다르고 주로 발생하는 질환도 많이 다르고요. 관리하는 법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다름에 대해서 이해하고요, 고양이의 치아를 지키는 관리 방법과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이라는 동물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저희가 배우는 말 중에 고양이는 작은 강아지가 아니다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고양이는 강아지들보다 구강 통증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게 느끼고, 근데 그 아픔을 숨기려는 본능이 굉장히 강한 동물입니다. 고양이는 강아지보다 야생성이 조금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야생에서 아픈 티를 내는 것은 적에게 약점을 노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들은 치아가 부러지고 신경이 노출되고 치아가 염증 때문에 녹아 들어가는 그런 끔찍한 고통성에서도 꼭 참고 티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 아프게 되면은 밥을 안 먹거나 구석에 숨거나 애기들이 기운 없이 조금씩 체중만 빠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집사님들이 눈치챘을 때에는 병이 너무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양이의 관리는 치아를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많은 집사님들이 알고 계시는 고양이에서 흔하게 생기는 치과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치아 흡수 병변입니다. 고양이의 치아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 조금씩 녹아 들어가면서 아이들에게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이게 흡수되면서 이빨 안에 신경에 염증이 직접적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통증이 심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만약에 우리 아이의 치아를 봤는데 이빨에 핑크빛 점이 보이고 그 부분을 만지면 애기들이 자지러지게 싫어하고 밥 먹는 게 조금 더뎌졌다 라고 하면은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말씀드린 증상들이 보이는데 병원에 당장 오기가 어렵거나 병원에 가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고양이들 많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치아 사진이라도 간단하게 찍어가지고 저희 병원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불청객이 있는데요, 바로 유년기 치주염입니다. 요거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굉장히 어린 고양이에서 발생하는 질환이에요. 대부분 1살이 안 된 이갈이 하고 있는 애들에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요 이갈이 할 때도 원래 피가 나거든요. 근데 유년기 치주염은 그것보다 훨씬 더 피가 많이 나고 잇몸도 띵띵 부어 있습니다. 뭐 치주염 이런 문제보다는요, 이빨엔 플라그가 끼잖아요. 그 플라그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성숙한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공격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이때는 중요한 게 어린 나이이지만 적극적인 양치와 정기적인 스케일링으로 미성숙한 면역 체계가 성숙될 때까지 잇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2~3살 정도 됐을 때 이미 잇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거의 전발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하니까요, 어린 나이더라도 우리에게 잇몸이 너무 부어있다 라고 하면은 꼭 검진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가장 고민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질환이죠. 바로 만성 구내염인데요, 입안 전체가 시뻘겋게 물들고 피나고요, 목구멍에도 염증이 심하게 생겨서 밥도 못 먹고 물도 힘들게 마시고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런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정말 아이들의 삶의 질을 뚝뚝 떨어뜨리는 문제가 되는 질환인데, 이 만성 구내염도 유년기 치주염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플라그에 대한 과도한 면역 반응이 문제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다만 유년기 치주염과는 다르게 이 면역 체계가 성숙해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직 기전이 완벽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선은 이 플라그가 붙는 치아들을 제거해주는 치료가 먼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치아 관리하는 핵심 포인트 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송곳니를 봐주세요. 송곳니의 신경이 굉장히 끝쪽까지 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높은 곳에 있는 거 굉장히 좋아하죠. 이런 데서 착지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얼굴이 먼저 떨어지게 되면은 이 송곳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뾰족한 송곳니 양쪽의 높이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송곳니가 부러졌으면 신경이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경이 노출되면 정말 엄청나게 아프고요. 노출된 신경으로 세균이 감염되어서 잇몸 뼈가 팽창되고 눈앞에 녹이 터지고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송곳니 높이가 달라졌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 2번째로는요. 너무 억지로 양치하지는 마세요. 고양이들은 되게 좀 예민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양치가 너무 싫어지게 되면은 아이의 보호자님과 관계가 틀어져 버린 경우도 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양치를 얼마나 빨리 하냐보다는 꾸준히 양치를 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양치를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공간은 치아 밑에 밑바르고 잇몸 사이에 그 공간을 해줘야 되는데 고양이들에서는 정상적으로 그 공간의 깊이가 1mm가 안 됩니다. 한 0.5에서 1mm 정도이기 때문에 뭐 칫솔로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칫솔이 애기들이 너무 싫어한다라고 하면은 꺼즈를 대셔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분 좋을 때 이렇게 만져주다가 살짝 손가락만 넣어서 살짝씩 해주는 걸로 시도해 주시면 좋아요. 기본적인 양치의 원리는 강아지와는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도구의 선택이라던가 양치의 단계를 넘어가는 시간에 있어서 아이들의 성격에 맞게 천천히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6개월이 걸려도 1년이 걸려도 괜찮으니까요. 요 양치를 하는 그 시간이 싫은 시간이 아니고 보호자님하고 교감하고 노는 그런 시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관리를 잘 해줘도요, 치아 흡수 병변이라든가 만성 구내염 같은 그런 질환들은 100% 예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대학병원급 치과 방사선과 전문 장비들로 숨겨진 뿌리 부분의 염증들까지 다 찾아내고요. 진료실을 강아지 진료실과 분리해가지고 고양이가 조금 더 편할 수 있게끔 병원에 와서 스트레스가 적을 수 있게끔 그런 진료 환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우리 냥이들의 아픔을 제가 대신 찾아내서 치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양이는 강아지와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고양이 치아 흡수 병변이나 아니면 만성 구내염과 같은 고양이에게 자주 생기는 그런 질환들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애기들이 밥을 잘 안 먹고 입냄새도 많이 나고 그루밍을 잘 안 한다 하면은 입맛이 까다로워서 라고 넘기지 마시고요. 나 너무 아파요 라는 소리 없는 아우성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 신호 놓치지 말고 병원에 문의 주세요. 보호자님과 아이의 행복한 묘생을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언제든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양이에도 진심인 마포 오북동물치과 이성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